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 2번입니다. 자, 요즘 중국 증시 반등 중인데 올해 중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때 중국 주식이 뜨거웠는데 지수가 폭락한 뒤로 다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주식을 다시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국 주식 중에 업종별로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중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항생지수 선물을 보니까 홍콩 시위 때문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좀 올라왔습니다. 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라고 우리 오셨네요. 자, 이렇게 지금 먼저 올해 중국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보스타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신흥국 중수 지수가 처음에 저는 강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증시도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증시도 전강후약, 올해가 2020년 전강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리고 그림자금융 이 부분이 좀 문제긴 해요. 이 부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 연초 시작하자마자 1월 2일 날 바로 그냥 중국 정부 바로 지준율 인하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할 거라고 제가 2019년에 미리 얘기 드렸죠. 바로 연초 가자마자 지준율 인하할 거라고. 네, 지준율은 근데 너무 빨리 인하했어요. 저는 한 일주일 지나고 할 줄 알았더니 네. 바로 그냥 인하해 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그림자금융에 대한 부실 문제로 사실 지준율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에 이제 중국이 중앙 경제공작 회의를 했었는데 이때 네. 안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0여 차례나 했어요. 그 정도로 안정에 대한 지금 신경을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농촌은행들 중국의 이제 저축은행 중국은 지방은 뭐 농촌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저축은행이겠죠.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이 조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뭐 일각에서는 중국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저는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아는데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 농촌은행들이 부실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신흥국 강세로 올해는 이걸 덮지 않을까. 덮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부분을 잘 찾아서 잘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있는 돈을 막 부양에 안 쓰고 막 이런 데 해결하는 데 쓴다. 그럼 중국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럴 리가 없다. 아. 보통 사람의 탐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예, 이거를 그냥 가볍게 덮고 경기 내수 안정화 이쪽에다 하면서 돈을 그쪽에다 몰아 쓸 거예요. 부실을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그래야 좀 시장 인생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0년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뭐 3,500포인트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미국이 현재 JP모건이 현재 드디어 중국에 상륙했죠. 중국에 드디어 상륙해서 열심히 지금 중국에서 합작회사를 차려놓고 지분 51% 돼 있는 합작회사를 차려놓고 중국을 드디어 금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일 거냐. 중국 금융을 아마 망가뜨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뒤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제가 봤을 때 그게 한 2년 내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종목 그냥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종목은 중국 주식 종목들을 한번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종목이 GT입니다. GT. 네. 자, GT이고 한 명으로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점이 뭐냐면 중국 자본시장 개방, 그다음 플러스 산업 구조의 재편. 네.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5G 통신 장비 GT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GT 원래는 망할 뻔했어요, 이 회사. 미국한테 덤볐다가 네. 스파이지다가 미국한테 문제 생겨가지고 북한에 몰래 뭐 이렇게 장비 공급하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다가 겨우 미국이 살려줘가지고 지금 GT 뭔가 중국 이름으로는 중흥통신이에요. 아, 중흥통신인데 코드 번호가 000063. CH는 뭐냐? 심천에 상장돼 있습니다. 심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은 CH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에도 상장돼 있어요. 예, 홍콩에 상장돼 있고 네. 글로벌 4위 통신장비 회사고 중국 2위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한번 망할 뻔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안 올랐겠습니까?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5G 통신장비 쭉 깔고 있으니까 지금. 그다음 심난전로인데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원래 이름은 선난서킷입니다. 선난서킷인데 PCB 제품 파는 회사다. 우리나라 PCB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의 대덕전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G 통신 장비 다방면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국제여행 이거 보시면 됩니다. 중국 국제여행 춘절 이슈 면세점 매출 증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제여행 면세점하는 회사고 국제 여행사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생전자는
IT 보안 회사입니다. IT 보안 회사인데 항생전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생전자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인데 소프트웨어 강자고요. 보안 시스템사인데 엔트파이낸스 알리바바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네. 중국 블록체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항생전자 저는 매수할 겁니다.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선제스타님, 현재 지금 해외 선물에서 항생지수를 좀 단기적으로 매수가 좋은지 좀 여쭤본 것 같아요. 항생지수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뭐 지금 그림을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월봉상에서의 큰 그림들 뭐 이해되시죠? 지금 뭐 전반적인 채널 구조에서 상단부에서 맞고 그다음에 수렴 네. 구조를 뛰어넘으려다가 지금 꼬리가 약간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홍콩 시위의 장기화 그다음에 뭐 대두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지수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뭐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채널 상단부 구조를 건드리고 있으나 이 구조에서 얘네들을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나 이 채널 구조를 넘어갔다가 흔들림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구조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점을 막는 영역들, 그다음에 네. 그렇게 된다면 뭐 28,600 지수의 공격적인 저항과 그다음에 28,760주의 60 지수의 보수적인 저항권을 막고 차익대를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얘는 또 전반적으로 국선하고 지수도 좀 더 밀렸다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밀린 걸 기대하셨다가 대응하신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답 1번 굴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확인 7998님, 9659님, 6162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경자년 새해를 맞은 지 3일째 됐습니다. 내일부터 2020년 첫 주말인데요. 자, 올해 세운 계획들 이번 주말에 혹시 작심 삼일을 하셨다면 다시 점검하는 알찬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 김보낸 AG팀의 AG시스템스타님 그리고 우리 선제스타님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같이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